열심히 살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왜 늪에 빠진지 모르겠다. 일 잘하고 고과 잘 나오는 사람 보면 저 친구 싸바싸바를 되게 잘하는가 보다. 아유 인생 번아웃 많이 오시는 분들 못된 사람 별로 없어요. 성실함, 책임감, 배려심은 나를 혹사시키는 방식, 잘못되고 버린 거죠. 열심히 살면 좀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뭔가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다. 왜 늪에 빠진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그래요. 좀 과하셔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충 해 이런 분들 별로 없고요. 남한테 패 끼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한 12년 정도 상담을 하면서 한 44,126명 정도의 상담 데이터가 쌓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온라인 상담을 해온 사람이니까 엑셀로 다 남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 17,000명 정도가 번아웃에 해당되는 분들이었는데 일단 다 성실해요. 근데 지나치게 성실해요. 그리고 다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다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남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데 절대 안 끼치려고 해요. 성실함, 책임감, 그 다음에 이 배려심은 긍정 정서잖아요. 근데 얘가 조금 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혹사시키는 방식, 나를 혹사시키는 걸 당연시하거나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잘못되고 버린 거죠. 그래서 번아웃은 병 단계 전의 증상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돌보고 다루는 방법만 알면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제를 의사나 상담사가 아닌 나 자신도 내가 나를 구할 수 있구나. 이 번아웃 정도라면 방법을 알고 내가 스스로 해볼 만하겠다. 그 감각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쓰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일단은 그 번아웃을 과로랑 진짜 많이 혼용을 하세요. 번아웃 왔어요. 그래서 왜요? 이러면 뭐 저희 회사가 지금 인력 감축을 해서 혼자서 막 새벽 몫을 하고 있어요. 뭐 11시 반에 퇴근해요. 12시에 퇴근해요. 그럼 제가 그거 과로인데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번아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많이 다른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번아웃은 과로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체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신적 에너지의 소모인데 그러면 이제 정신적 에너지의 소모는 어떻게 오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끝없는 반복 노동, 그에 비해서 부족한 물리적인 보상,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신적 보상이 결핍된 상태. 이게 오래 이어졌을 때 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쉽게 표현하자면 전업주부분들이 번아웃 증후군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근데 번아웃 증후군을 과로랑 착각하면 아니 뭐 전업주부가 밤새 김장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업주부를 보면 가사 노동이라는 별로 표가 안 나고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거의 평생 하시거든요. 근데 월급이 없죠.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가사 노동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거나 칭찬하거나 이런 정신적인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어떤 분이 저는 9 to 6 칼같이 지키고 칼퇴하는데 제가 왜 번아웃이냐. 회사에 나 혼자 대리고 나머지 전부 다 차장 부장인 거예요. 부장님만 13명인 조직에 대리 1명이면 실무 다 몰려요. 근데 연봉은 어쩔 수 없이 제일 작잖아요. 주변에서 야, 너 고생 많다. 너가 다 하는구나. 이러면 또 괜찮은데 아유 뭐 쟤 하는 일 뭐 있어? 이래버리면 아무런 보상 없이 너무 많이 본인이 갈려 나가는 마음이 들면 9 to 6여도 주말에 안 나가도 번아웃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돼 버린 상태. 요거는 체력의 소진과는 극명히 다르다. 유튜브 PD님들 같은 경우는 조회수나 뭐 사람들 반응 같은 게 점점 좀 떨어진다? 그러면 주변에서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해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신적 보상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성취감, 성장감. 그러면 얼마든지 번아웃 올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번아웃이 와서 내가 스스로 어떤 마음의 에너지를 만들지 못할 때 사람들은 과로랑 착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자꾸 뭐가 떨어지네, 성취감이 없네, 주변에서 날 인정 안 해주네. 그 해결책을 체력을 갈아 넣는 방식을 써요. 더 많이 해야지,
안 자야지, 늦게까지 해야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번아웃으로 시작된 사람이 과로까지 같이 와버려요. 이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한국인들은 이 노력 만능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 곰곰이 살펴보는 과정을 스킵해버리고 그러면 내가 더 갈아 넣으면 어떻게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체력을 끌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번아웃과 과로가 같이 오는 가장 많은 케이스들이 발생하죠. 이중고를 겪는 케이스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욕심쟁이 같아요. 근데 사실 인정하는 용기가 또 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오해하시거든요. 이제 제가 조금씩 중간중간 쉬는 게 중요하고 페이스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씩은 우리가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려놓음이란 딱 단어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눈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00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표가 100점인 사람 100점 맞아야 되고, 저도 욕심이 엄청 많거든요. 저는 나 이거 하고 싶어 무조건 돼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식이 우리가 기능적 고착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한 가지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방법밖에 몰라서 그 방법만 쓴다는 거거든요. 이제 저는 취준생 친구들도 상담 많이 하니까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제도 만났었는데 그런 친구, 선생님 제가 준비한 회사 면접 진짜 10번 떨어졌는데 에라이 연습 삼아 쳐보자 한 회사 한 번에 붙어버렸다. 근데 그 회사가 더 좋은 회사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문제는 성실과 시간 투여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어느 정도는 시간이나 어떤 그 흐름에 맡겨야 되는구나라고 좀 받아들였을 때 탁 풀려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계속 문을 열면서 살아가잖아요. 관문을. 근데 계속 여닫이 문만 열던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문이라는 건 땡기면 열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뭐 인생에 어떤 문을 딱 만났는데 안 열려요. 땡겼는데. 그러면 기능적 고착이 왔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 세게 땡기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이 힘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잠깐씩만 이 땡기는 행위를 내려놓고 멈춰서 보자는 거죠. 왜 안 열리지? 이 방법이 아닌가? 그럴 때 옆으로 미니까 열리네? 아, 이런 문도 있구나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한테 번아웃 예방을 위해서 쉬었으면 좋겠다, 멈췄으면 좋겠다,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거는 100점 맞고 싶은 당신 그냥 포기하시고 80점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이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오고 문을 열어왔는데 그 방법이 안 통한다면 잠깐 내가 하던 그 관성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사유나 이제 성찰을 좀 할 타이밍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는 거는 우리가요,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면 좀 주변의 동료들이나 일터에서 할 때 하고 쉴 때 쉬는데 일 잘하고 고과 잘 나오는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가 탁월하게 좋은가 보다, 저 친구 싸바싸바를 되게 잘하는가 보다, 아유 인생,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점점 직급이 높아져 가거나 베테랑이 될수록 실무를 해야 되는 것보다 판단을 해야 될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는 계속 갈아 넣는 게 아니라 이 잠깐 멈춰서 내 주의력이나 판단력이나 사고력을 회복해서 멀쩡한 정신에 옳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로오시는 분들은 지금 삶에서 어떤 너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막 뭐 대리운전도 하고 뭐 쿠팡맨도 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있는데, 번아웃 오시는 분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몸의 과로랑 다르단 말이에요. 욕심 많은 경우들이 많고 그 욕심을 빨리 성취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뭔 얘기하냐면, 목표는 명확하게 가지되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번아웃은 뭐냐면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더 빨리 될 거야. when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what을 뭔가 내가 무엇이 될지는 뭐 정말 돼봐야 알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조바심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나이 아니면 놓칠 것 같아서, 그건 우리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걸 자꾸 침범하니까 마음에 병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취업준비생, 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부터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인 뭐 대기업 회장님, 뭐 이런 분들, 연예인 분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는데 인생의 암흑기랑 전성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대가 전성기고
30대 이후로 쭉 암흑기인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막 5, 60대 내내 인생에 암흑기이다가 70대 때 진짜 갑자기 빛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때 제가 느꼈던 생각이 사람마다 진짜 꽃피는 시기가 다 다른데 사람은 훨씬 더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겨울꽃인 사람인데 내 친구들이 봄꽃, 여름꽃이라서 자꾸 피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샘도 나고 조바심도 나요. 그래서 조금 빨리 펴보겠다고 원래 물을 하루에 200ml 줘야 되는 꽃인데 400ml 주고 베란다에 2시간만 내놔야 되는 꽃인데 햇빛 2배로 보라고 4시간 놔두면 어떻게 되죠? 꽃이 시들어요. 꽃이 빨리 피냐? 아니거든요. 그냥 죽어요. 저는 그게 번아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물을 2배로 주고 베란다에 2배로 내놔서 말려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노력만 하고 내일 거 끌어오지 말고 내일 할 일 끌어다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건 내가 요렇게 꾸준히 하면 내 계절에 피겠지라는 자기 신뢰가 필요해요. 진짜 필요한 건 그거거든요. 자기 신뢰를 넣어주는 시간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게 우리가 꽃피게 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잠깐 쉬어가는 시간 잘 못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휴식 회복하면은 이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드는 생각들은 여가 생활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바쁜 거 쳐내놓고 좀 숨 돌릴 때. 근데 휴가랑 휴식을 혼동하면 안 돼요. 휴가는 길게 가는 게 맞고 바쁜 거 쳐내놓고 가는 게 맞고 뭐 베트남 가고 막 일본 가고 막 하잖아요. 근데 휴식은 휴가처럼 바쁜 걸 쳐내놓고 나서 보상처럼 가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내일도 바쁘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10분도 쉴 잠이 없는데 있어요. 없을 리가요. 자기 전에 10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습관화가 되지 않아서 없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쓰냐면 브레인 랏에 씁니다. 2024년에 발표했던 뇌 썩음이라는 의미인데요. 조금 찰나의 시간이 나도 누워서 쇼츠 보거나 릴스 보거나 핸드폰 게임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아. 심리학자들이 회복은 저자극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저자극은 뭐냐면 우리가 공원이나 조용한 숲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작은 잎의 흔들림, 작은 새소리. 그러니까 뭔가 작은 소리, 작은 풍경, 작은 모습들이 있는 그 환경. 생각만 해도 편안하잖아요. 이 저자극이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누워서 릴스 보고 쇼츠 보고 폰 게임만 2시간 해도 회복되는 느낌이 안 드는 이유는 겉으로 봤을 때 몸이 누워 있으니까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핸드폰 안에서는 어때요? 1분마다 영상이 바뀌어요. 이태원 클럽이랑 똑같아요. 소리, 그다음에 막 영상 막 번쩍번쩍 고자극 상태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던 우리가 또 고자극 자원들을 보면서 왜 회복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분, 10분이라도 이 저자극 상태에 나를 두는 연습이 처음에는 잘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아, 이게 쉬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쉬는 거는 나의 생산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쉼이구나. 분명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쉬어야 돼요? 일단 2가지 추천 많이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요. 핸드폰 잠금 앱을 저는 추천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뭐 하냐? 이렇게 되고 막 계속 할 일 없으니까 막 과자 꺼내서 먹고. 근데 과자도 넷플릭스 안 보니까 먹을 재미가 없어. 근데 우리가 그 디톡스 상태에 있는 것을 조밀쑤셔 한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적응되면 그 빈자리에 건강한 사유와 성찰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빈손 산책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요. 조밀쑤시더라도 10분만 안 되면 5분도 괜찮아요. 5분 아파트 단지 한번 도셔도 돼요. 온전히 풍경과 나만 있어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은 리프레시가 됩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도 막 오만 걱정들이 다 떠오르잖아요. 그래도 괜찮나요? 그렇습니다. 괜찮고요. 처음에는 오히려 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디지털 디톡스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초반에는 금단 증상 올 수 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절대 나쁘지 않은 게요. 처음에 불안감, 조바심, 뭐 짜증 많은 게 올라와요. 이게 나의 핵심 부정 정서일 수 있습니다.
번아웃 오시거나 일 중독 걸리신 분들이요. 저한테 와서 뭐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선생님이 아시죠.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요. 내가 왜 이럴까? 답이 한 개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취를 빨리 이루어야 돼 라는 조바심.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아. 불안감. 이거는 어떻게든 완벽하게 해야 돼. 완벽주의. 내가 이거 지금 제때 안 하면 팀에 패 끼치지 않을까? 착한 사람 콤플렉스.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인정 욕구. 원인은 내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완벽주의라서 일중독인 사람과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서 일중독인 사람 원인이 다르면 솔루션도 달라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인 거예요. 오프먼트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줍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뭔지 찾아보려고 할 때 어떤 질문을 좀 던지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질문을 던지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도하게 성실한 분들께 필요한 건요. 뭘 하기가 아니고 안 하기입니다. 어우, 저 번아웃 왔는데요. 저 일중독인데요. 뭐 하면 돼요? 제가 뭘 하지 마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안 하기가 나한테 필요하구나를 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다가 단 너무 혼란스럽기만 하고 내가 거의 뭐 한 달, 두 달을 했는데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요. 확실히 나의 일을 더 잘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자수성가하신 분들 중에 나는 야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이랬어야 이런 분들 보면 자수성가했지만 좀 뒤틀려 있는 경우 있어요. 약간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성공하셨는데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근데요 사람다우면서 성공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와, 저분은 대박 성공하셨는데 인품도 되게 좋으시다. 그분들 보면요 자기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젊을 때부터 나 열심히는 살았지만 일요일 날은 전화 안 받았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한 30분씩은 반신욕하면서 책 읽었다.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일터에만 밀어넣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 거죠. 근데 내가 나를 막 갈아 넣었잖아요. 새끼야 너 성공할 때까지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 임마. 샌드위치 먹으면서 일해. 막 잘 시간이 어딨어. 이런 분들은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와, 성공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좋은 성공은 나를 관리하고 돌보면서 하는 성공이 진짜 좋은 성공이구나 이걸 느꼈죠.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를 품고 살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자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본질이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까지가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내가 불안해서구나. 내가 더 빨리 뭔가 잘 되고 싶구나. 내가 예를 들면 우리 형제들이 다 막 변호사, 의사, 전문직 됐는데 나만 그렇지 않아서 날 증명하고 싶구나. 우리 부모한테 뭔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나를 들여다봐 주시고 그 다음에 할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럴 때 으이그라고 혼내지 마시고 그랬구나. 너 그랬구나. 그 마음. 전문직인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 되게 위축됐었겠다. 그랬구나. 그게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존귀하게 대하면요 내가 존귀해져요.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시선이 나를 정말 그렇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거고요. 하지만 명확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 그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연습들이 필요해요. 외면하지 않고 바라봤을 때 답이 있더라고요.